하반기 경제 위기설이라 여기서 터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하반기에 경제 위기설이 터졌다는 것도 저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기서 터질 겁니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여러분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하반기 경제 위기설의 첫 번째 여기라는 곳은요, 미분양 주택을 들었습니다. 2월 현재 말입니다. 미분양 주택이 75,438가구입니다. 1월에 75,359가구보다는 이게 늘어나는 어떤 비율이 줄어들었다 이렇게는 이야기해요. 예, 그런데 이게 75,000 가구만 하더라도요 충분히 경제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미분양의 어떤 위험 수위, 쉽게 말하면 건설사들이 자금난을 겪어서 실폐업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55,000 가구 정도 이야기합니다. 55,000 가구보다는 지금 월등하게 높죠. 75,438가구니까 굉장히 높잖아요. 예, 국토교통부가 미분양 위험 수위가 62,000 가구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보다도 말입니다. 13,000 가구가 더 많습니다. 정부가 이야기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75,000 가구다 이것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준공후 미분양. 준공후 미분양은 이미 말입니다.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 시작하는데 빈집이 천지로 난다는 거예요. 천지로. 이거 말입니다. 대구에 가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5가구 중에 4가구가 빈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대구의 미분양의 상황은 진짜 심상치 않죠. 게다가 말입니다. 대구의 가장 번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성구 여기는요 1월에 입주를 하기 시작한 아파트 단지가 있거든요. 여기는 거의 제대로 일어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수성구 이러면 대구에서는요 학군 1단지입니다. 제1의 학군 단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07세대가 분양을 하는데 이 중에 말입니다. 이 중에 거의 80%가 분양이 안 됐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충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실제로 대구에서는요. 미분양이 14,000가구에 달합니다. 예, 지금 준공후 미분양도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44%씩이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충격을 준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고요. 특히 국토교통부가 분석하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하고요. 민간에서 분석하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너무나 많이 차이 납니다. 이것을 보면요. 시장은 예상보다도 더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토교통부는 7,546가구가 준공후 미분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빅테크 플러스는요. 17,523가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민간하고 차이가 9,977채가 차이가 나고요. 132.22%가 차이가 납니다. 민간에서 조사한 것은 훨씬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말입니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충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말입니다. 준공후 미분양이 나니까 건설사들이 자금난을 겪게 되고 또 건설사들이 줄줄이 파산하거나 혹은 지금 기업 회생을 신청하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창기업이라든가
예, 뭐 대기업들, 중견기업들 100대가 되면 거의 대기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대창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봐야 되나요? 예, 그런 기업들도 지금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대로 계속 간다면 그 충격의 여파는 굉장히 커질 거다. 지금 이렇게 시장은 예상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미분양은요. 이게 파급 효과가 건설사의 줄폐업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하면 말입니다. 시장에서 이야기하기는 결국 말입니다. 금융권에 PF 대출로 연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보시다시피 1금융권은 34조 1000억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금융권은요. 지금 금액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험회사가 44조 1000억 원이고요. 예. 지금 카드사든가 여전사죠. 27조 1000억 원이요. 여기다가 저축은행 10조 7천억 원, 상호금융 4조 8천억 원, 증권사는 예, 이게 대출만 4조 5천억 원이고요. 증권사 채무보증은 또 24조 1천억 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말입니다. 전체 금액이 149조 4천억 원이에요. 결국 말입니다. 미분양이 건설사의 줄폐업으로 이어져서 건설사의 줄폐업이 결국 금융권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금융권에도.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미분양의 골은 굉장히 깊어진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 골이 결국은요. 시장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문제는 금융권의 PF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업들의 실적 쇼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여러분 1분기에 기업 실적이 6천억 예, 영업이익 내는데 거쳤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하면요. 나머지 기업들은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기업 실적들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기업 실적이 나빠진다는 것은요. 결국 예, 이들도 말입니다. 이자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금융권에 또 한 번의 충격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예, 여기에다가 자영업자 부채는 도대체가 감당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다시피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자영업자 부채는 1019조 8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말입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여러분 671조 7천억 원이에요. 개인사업자가 순수한 자영업자 부채, 가계부채는요. 자영업자이면서 대출을 받은 걸 가계부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348조 2천억 원이에요. 예, 348조 1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1019조 8천억 원인데 문제는요. 예, 건설사의 줄폐업, 상장사들의 실적이 충격적이고요. 여기에다가 현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요. 결국은 경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시장의 전망입니다. 예, 이것은요 어쩌면 충분히 설명이 되는 이야기고요. 저는 그 설명이 생각보다가 시장에 크게 충격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특히 말입니다. 돈을 많이 빌려준 지금 자영업자 부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돈을 많이 빌려준 새마을금고나 증권사 같은 경우 이 상호금융이나 증권사 같은 경우가 더 충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 분위기는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지금 심각하지 않다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대로 가면 진짜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말입니다. 실제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부도의 상황으로 가는 부동산 PF 사업장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소수의 금융회사 특히 제2금융권의 금융회사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정부도 말입니다.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앞으로는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뒤로는 지금 위기감을 챙기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요. 전국에 1,300개가 넘는 PF 사업장 그중에서 말입니다. 300개에서 500개에 대해서는요.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요. 하루 단위로 상황을 점검하는 초강수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 하루 단위라는 거예요. 하루 단위. 하루 단위로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자영업자 부채와 이게 건설사의 어떤 자금난 여기에 상장사들의 실적 쇼크까지 한꺼번에 몰린다면 금융에 대한 충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경제 위기설이 터졌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대출 만기 연장이 또 있습니다. 9월에 가면요. 대출 만기 연장 이제 끝나갑니다. 이 금액도 133조 3천억 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한꺼번에 몰리면요. 이 다중폭발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에 대한 위기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의 예측이요. 이게 현 상태로 봤을 때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맞습니다. 물론 이게 하반기 위기가 온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위기를 무마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이대로면 하반기에 경제 위기가 온다는 뜻이고요.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지금 정부의 대책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말입니다. 시장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요. 그만큼 충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지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 4분기가 마이너스 0.4% 역성장을 했잖아요. 올 1분기도요. 현재까지 시장의 전망은 0.3% 성장이에요. 작년 3분기 정도는 성장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은 해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뀐다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순순히 시장의 예상이고요. 이게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는 역성장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1분기가 무너졌다. 또 2분기도 무너진다. 만약에 3분기 이게 만약에 회복하지 못하면 위기의 도는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표는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경제 위기설이 터졌다는 것은요.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라.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의 어떤 힘이 또 그 폭발력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는 예상보다가 이게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일반적으로는요. 왜냐하면 팬데믹이 엔데믹이 됐으니까. 거리두기가 다 해제가 되면서 일상이 회복됐으니까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이야기가 결국은 시장에 바닥에 퍼져서요. 그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이야기가 결국은 미분양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줄줄이 도미노 악재를 생산해서요. 경기 침체 이것을 넘어져서 경제 위기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저는 그래요. 어떻게 하든 일자리를 가져서 현금을 쌓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현금을 쌓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지표는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요. 일자리를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 일자리가 월급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상관하지 마시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자리라면 과감하게 선택을 해서 현금을 쌓아가는 거 저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드리고 싶습니다.